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일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삼국 정상은 이번 만찬 회동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 형식으로 이제 한미일 정상 만찬 자리가 있었는데요. 대부분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듯한데 일단 삼국 정상의 첫 만남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삼국 정상회담은 일단 성공적으로 잘 끝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북한 핵 문제를 다뤄온 그 한미 삼국 간의 어떤 그 공조 체제 이 큰 틀 안에서 의견이 시종일관 나눠졌고 그런데 이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저는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제 특히 이번 그 의견 교환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북한의 그 미사일 문제가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해가지고 이러한 고도화되고 있는 미사일 문제를 시급히 차단해야 된다. 이 시급성을 또 강조했어요. 이런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 유엔 결의 토의 과정에서 보다 강력한 결의안을 빨리 도출하자. 그러니까 강력하고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은 우리 현 정부는 과거의 어떤 제재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대화도 좀 포기를 하면 안 된다. 즉 평화적인 해결 모색을 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런 평화적인 해결, 군사 옵션을 거론하지 않고 이런 평화적인 해결로 가자.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소통을 강화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짚을 것은 다 짚고 넘어갔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잘된 그런 회담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문 대통령 이번 한미일 정상 만찬에서도 단계적, 포괄적 비핵화 구상을 소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단계적이라고 하는 말에는 이제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협상을 개시해가지고 1차적으로 협상을 개시한 다음에 첫 번째가 목표가 뭐냐면은 동결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동결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비핵화로 가자 이러거든요. 그러면 동결 부분을 조금만 더 이제 설명을 한다면 동결할 때는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 관련 시설을 신고를 해서 IAEA의 검증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불능화 조치까지 시키는 이런 긴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걸 마무리한 다음에 비핵화를 가자. 이런 2단계 접근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단계적 접근법인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북한한테 하도 이 국제사회가 말하자면 북한이 약속을 하도 반복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에 이런 검증 중간에 동결을 한다고 약속한들 어떻게 북한이 믿느냐. 그렇기 때문에 동결 조치 없이 비핵화 이전에 동결 조치까지 미리 다 알고 나면 그때 협상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단계별 접근 방법이 현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특징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포괄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비핵화 문제만 논의할 게 아니라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해달라. 김정은 정권을 인정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제 보장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체제 보장 문제하고 북한 핵 문제를 같이 포괄적으로 컴프리헨시브하게 다뤄나가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추진한다. 이것이 이제 이 과거의 접근 방법하고 다소 결을 달리하는 측면입니다. 이것을 흔히 이제 포괄적, 단계적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우리 시간으로 이제 어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도 열렸는데요. 이제 한미일 대 중러 이렇게 대치 양상 국면을 좀 보였는데 아무래도 오늘 한미일 3국이 좀 공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좀 국제적인 메시지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안보리는 다른 안보리보다도 훨씬 굉장히 중대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미사일 관련 유엔 안보리의 조치는 미사일이 이제 뭐 단거리, 중거리 이런 중장거리 이 정도 성격의 미사일이었었는데 이번은 이제 ICBM급 즉 미국 본토를 직접 핵탄두로 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장거리 미사일 체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 한국, 미국, 일본 이런 그 3개국이 내놓은 안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다루고자 하는 안하고 정면 충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심각성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우려되는 점은 지금 현재 한미일 대 중북러 이런 그 진영 옛날 냉전 시대 때의 대립 구도가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두고 다시 재현되고 있다. 이것은 바로 북한 핵 미사일 문제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이런 양 진영이 해석을 달리한다.
그래서 접근 방법도 달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성이 있고 예. 이거를 빨리 해결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일 3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공동의 목소리로 더 강력한 안보리 결의안을 빨리 도출하자. 이런 거를 한 것은 이런 안보리 15개 상임 비이상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조의 틀을 한미일 3국이 강력하게 끌고 나가겠다. 예. 이런 그 의지를 나타낸 걸로 봐야 됩니다. 예. 예, 이번 문 대통령의 베를린 퀘르버 연설이 이제 취임 2달 만에 밝힌 대북 정책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17년 전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과 비교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뭐 베를린 선언 2.0 이런 예. 얘기가 나오는데 예. 사실 큰 틀에서 보면 한반도에서 통일보다는 평화 안정을 우선시하겠다. 예. 그리고 이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대규모 지원을 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겠다. 이런 큰 흐름을 담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으로 보면 지금까지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예. 어떤 민족 경제 공동체를 구성해서 이런 통일과 평화 안정 공존으로 가느냐 이런 방안과 관련해서 많이 이 정부와 또 이 학계에서 공식 비공식으로 다 거론되고 검토되었던 안을 집대성했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다만 이번 이제 문 대통령의 안이 과거 김대중 대통령 안보다 하나 더 앞서 나간 것은 그동안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특히 대통령이 언급하기 어려운 이 평화협정 체결 문제 예. 이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담았거든요. 예. 즉 체제 보장을 위해서 평화협정을 남북 간과 미중 이런 4개국이 공동으로 체결하겠다. 이런 그것을 담은 것은 상당히 그 김대중 대통령 안보다 발전된 것이고 예. 특히 현재 시위에 맞게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뤘거든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넘어가겠다. 이제 이런 거가 말하자면은 의미가 있는데 다만 이제 국내적으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것이 이제 그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지만은 특히 이 평화협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 한미가 공조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예. 공조의 틀을 갖추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이 나올 때까지 과연 미국과 어느 정도의 깊숙한 논의를 거쳐서 이 안이 만들어져 있는지 예.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속도가 붙을 수도 있고 또 멈췄을 수도 있다. 이게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국내적인 측면에서는 14선언과 6.15 공동선언을 법제화하겠다고 그랬어요. 정부의 예. 성격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일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일종의 남북 간의 협정은 정상적인 국가는 아니지만 예. 국제 조약적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제법적 성격을 갖는 합의 문안을 과연 국내법에 담는 것이 과거 어느 정도의 선례가 있으며 특히 네. 우리 같은 경우는 보수와 진보 진영 간에 상당한 대립이 있거든요. 이런 북한 문제, 특히 이런 14선언과 6.15 선언 이거를 법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떤 그 국내에서 논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국내 홍보와 또 해외 홍보, 예. 또 특히 한미 공조 이런 거를 잘 다루지 않으면은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이런 거를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 변수가 있는 상황이군요. 예. 문 대통령은 일단 지금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한 변화가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ICBM 발사가 그만큼 이제 그런 위기 의식을 이제 자극을 했고 예. 특히 이제 북한의 이런 걸로 볼 적에는 기본적으로 이 북한이 이제 그 핵 경제 병진 노선 이런 거를 반드시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그 예측이 있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6차 핵실험을 실시할 수도 있다. 현재 우리 국방 당국에서도 6차 핵실험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2번과 3번 갱도에서 그런 징후가 있다라고 불과 며칠 전에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언급을 했어요. 예.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과연 우리가 대화 기조를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현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이런 정책 기조에 대해서 일단 그 한미 정상 또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와 지지를 확보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기조를 금방 또 바꾼다. 이건 또 일개 국가에서 또 말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기조 자체만은 좀 더 끌고 나가되 우리 문 대통령이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강경한 그런 ICBM 발사 도발과 관련해서 이런 이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통령의 말씀에 맞는 그런 조치가 이러한 정책 기조 안에서 대북 정책과 대북 대화 전략의
어떤 미세한 변화로 나타날 수 있게끔 예. 즉 전략적 변화를 조금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이 국내외적으로 이 대북 정책의 기조가 지지를 받는데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과감한 상황에 따라서 과감한 전략의 변화와 수정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예. 이번에 어제 오후에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두 정상이 대북 압박에는 공감을 하지만 사실 사드 문제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우리 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에서 말의 그 어떤 외교적인 수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양측 입장이 평행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은 이제 없어졌거든요. 한미 공조 체제에 사드는 그대로 배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 우리 저 서주석 차관도 현장도 가고 거기 반대 투쟁위원회 사람들하고 이 토의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불가피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한미 동맹 간의 약속이다. 이걸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고 예.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미중 대결 구도 속에서 사드 문제를 보는 겁니다. 예. 한중 관계에서 사드 문제를 보지 않아요. 예. 미중 대결 구도에서 사드 문제를 보기 때문에 사드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게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것 중에서 사드 문제가 이제 심각하다는 것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중국 인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우려라고 그랬어요. 예. 이건 전혀 정당치가 않거든요. 예. 정당한 우려는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관해서 우리 한국과 한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우려가 정당한 겁니다. 이런 정당한 우려 속에서 우리가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거기에 그냥 우려가 아니고 정당한 우려를 감안해달라 돼 있어요. 이 정당하다는 이건 수사가 단순하게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중국은 이거를 심각하게 계속 볼 것이다. 이런 의지를 일단 나타냈다는데 예. 심각성이 있고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국 국민의 우려를 감안해서 적절한 정당 우려를 감안해서 해달라.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 국민이 우려하기 때문에 이건 조치해달라 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사드를 대한민국 국민이 우려하기 때문에 사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내적으로 너무 환경 영향 평가라는 절차적 중요성을 지나치게 이제 강조하지 않는 것이 한중 간의 이 접점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국내 절차의 탄력성을 좀 부여할 필요가 있고 특히 국내에서도 여야 간에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 또 국민의당 안에서도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의견 통일이 안 이루어지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집권당 내부에서부터도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의견 통일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런 국내 여론과 이제 여야 이 초당적인 예. 이런 지지를 받는 사드 문제가 돼야 되고 그래야만이 앞으로 한중 다시 우리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럴 때 우리 대통령이 이런 국민적 여론 또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중외교를 할 수 있다. 이건 합당한 정당한 대한민국 주권 결정 사항이거든요. 예, 예. 이거 왜 중국이 먼저 정당한 우려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거는 그대로 확고한 원칙을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